지금 시장이 큰 그림의 원웨이 형태가 아니고 작은 그림의 박스권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작은 그림의 박스권 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을 키우기보다는 계단식 움직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0월 19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2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좀 비가 오고 있네요. 오늘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약 1% 가까운 조정이 보였고요. 그래서 약 332포인트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는데, 추세를 F장하게 만들어가고 있던 상태에서 꺾인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썩 예쁜 모습의 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이틀 전 영상을 보시면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구간 때부터죠. 저는 이젠 지금까지는 롱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숏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러한 방식의 접근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있던 조정 구간이 지난 이후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반등세로 시장이 바뀌었죠. 사실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굳건하게 버텨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중동 쪽에 나타나고 있는 자본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들, 안전자산이라고 꼽히는 골드, 달러라든지 또 국채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와 아주 민감한 유가라든지 이러한 가격들이 극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묵묵부답 상승세를 유지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상승을 치지 못하고 하락 조정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타난 이 하락 조정에 대한 마감에 대한 부분은 의미를 놓고 보면 크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하락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게 최고점 부분입니다. 바로 이 최고점 라인에서 하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르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내용이 아니죠. 그냥 잠정치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 뿐이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라는 것을 믿지 말라, 제가 이런 내용들을 최근에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취득하시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자입니다. 최종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건 뭐냐면, 거기 영양가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싹 빠진 상태에서 정제가 될 게 다 정제가 돼서 나온 뉴스를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라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이미 모든 내용들이 희석돼서 다 갈무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제가 검색을 좀 해놔서 그냥 같이 N사 측이죠. N사에서 그냥 포털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나스닥 실적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속보 이틀 전이고 이건 뭐 여기 뉴스사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뉴욕 증시 실적 주시하면서 상승 마감, 실적 기대감에 대한 상승 마감 이런 내용들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중동이 불안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제 판이 뒤집혔죠. 오늘 바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오늘 판이 어떻게 뒤집혔습니까? 실적이 발표 속에서 하락. 실적 발표 속에서 하락으로 내용이 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즉 상승한 부분들을 다 반납해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가 잘못됐다, 부정확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에서 나온 기자분들이 써주신 기사가 부정확하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활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활용의 차이.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어제 그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틀 전에 여기는 매도를 쳐봐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의견을 드릴 건데, 실적이 일부 발표되고 있고 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밀어버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 상황이 아닌데 밀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표현을 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박스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고, 또 반대로는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의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접근하에 따라서 불리어지는 그런 언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기술 운영하는 방식은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나와 있는 뉴스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놓고 보자고 하면 기업 실적의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되니까 또 매도를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현재 기점에서의 팩트인 근거인 뉴스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을 가리키고 있는 주변 데이터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또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뭐 유가도 될 수 있고요. 금가격도 될 수 있고 달러도 될 수 있고 채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의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대로 어떠한 관점을 보고 있냐면 이제는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큰 그림의 원A 형태가 아니고 작은 그림의 박스권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작은 그림의 박스권 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을 키우기보다는 계단식 움직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계단식 기술적 반등에 목적을 두고 접근해 볼 생각이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 연준 쪽, 뉴욕 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연준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슬슬 또 풀어 올라올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 대한 기업 실질적 발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동발 이슈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직까지는 전면전의 양상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테러 아닌 테러처럼, 뭐 테러죠. 뭐 병원들을 폭발할 정도면, 아무리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이 병원 마크가 있으면 공격하지 않는 게 전쟁의 상식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 배제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위험수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또 확장된 부분은 없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때 그것을 염두하고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전략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랜만에 이베스트 대회 중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왼쪽에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대 대만 유한타증권의 해외선물 10전 투자 대회 국가대항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회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지금 보면 등수에서의 등락률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어렵다는 얘기죠. 방향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고 적중률이라든지 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위권들을 잘 유지하고 계신데 저희 쪽의 고객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타이틀 매치를 잘 접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라운드분의 수익률 부분은 사실 이게 운용자금에 대한 규격이 어느 정도 없고 그냥 프리한 형태가 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포인트에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국내 레일 이 안에서 내가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상당히 높은 등수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잘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등락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매매를 계속적으로 해서 시장을 따라가려고 하시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3일까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매매 무브먼트를 본인이 라인을 막 만들려고 하시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쓰시기보다는 차분하게 그리고 본인이 보이시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현재 나스닥, 그 다음에 골드, 유가는 여전히 변동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 구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품을 병행해서 앞에 설명해드렸던 브리핑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대응하시면 큰 어려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시장 준비해서 트레이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